전편에서 보았듯 타르퀴니우스 프리스쿠스는 먼저 민회에서 지지를 받아 왕위에 올랐다. 그가 로마 역사에서 최초로 원로원의 공식 지명이 없이 왕에 선출된 것이다.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자 원로원에서도 두말 없이 마지막 절차로 이를 승인했다. 이렇게 하여 로마는 라틴족과 사비니족에 이어 에트루리아 출신 왕을 맞이하게 되었다. 왕위에 오른 타르퀴니우스는 가장 먼저 원로원 의원 수를 100명 늘리는 일을 추진했다. 이대 왕 누마 폼필리우스가 원로원 의원 수를 늘린 것은 사비니족의 발언권을 강화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타르퀴니우스도 비슷한 이유로 의원 수를 늘렸다고 보면 되겠다. 원로원 의원을 임명하는 것은 왕의 고유 권한이다. 자신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 원로원에서 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한 것이다. 이로써 로마 원로원 의원 수는 300명이 되었다. 타르퀴니우스는 왕위를 차지하려고 열정적으로 노력한 만큼 통치에도 열정을 기울였다. 그는 먼저 라틴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예상보다 훨씬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 여러 수레에 많은 전리품을 가득 싣고 개선하는 타르퀴니우스와 병사들을 보고 로마 시민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고 한다. 이어 그는 사비니족과의 전투를 준비하며 기병을 포함한 군대를 개편해서 전투력을 높였다. 이를 통해 그는 사비니족이나 라틴족과의 연속되는 전투에서 승리하고 항복을 받아냈다. 로마의 국력이 더욱 강성해지고 평화가 찾아왔다. 타르퀴니우스는 다양한 개혁과 건축 사업으로 로마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평화 시기에 진행된 많은 공사로 인해 시민들 사이에서 전쟁보다 오히려 평화가 더 힘들다는 불평이 나왔다. 당시 로마 사회는 시민이 곧 병사로서 역할을 하는 구조였다. 시민권을 가진 남성들이 방어 의무를 지니고 있었고 군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시민의 중요한 책임이자 권리였다. 따라서 전쟁이 나면 시민은 전투하는 병사였고 평화 시기에는 건설하는 공병이나 마찬가지였다. 시민들을 대규모 공사에 내몰기는 했지만 타르퀴니우스는 그들의 삶을 향상하려고 노력했다. 시민들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했으며 귀족과 시민 사이의 갈등을 줄이려고 했었다. 이로 인해 그는 시민들의 충성심을 더욱 확보했으며 왕권도 한층 안정되었다. 농경 사회로 출발한 로마는 초기의 토목과 건축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다. 타르퀴니우스가 에트루리아에서 숙련된 기술자들을 불러들여 로마의 토목과 건축 기술을 크게 발전시켰다. 이에 로마는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며 도시 기반을 더욱 확립할 수 있었다. 그는 로마의 대하수도인 클로아카 막시마를 건설해서 도시의 위생과 배수 체계를 개선했다. 그는 공공광장을 뜻하는 포rum을 정비하고 확장하여 로마의 상업과 정치 활동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또한 서커스 막시무스를 건설하여 시민들이 경마와 전차 경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이처럼 그는 로마의 인프라와 군사력을 강화하여 로마를 더욱 강성하게 만든 왕으로 평가받는다. 궁전에 세르비우스 툴리우스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다. 그가 노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일부 전승에 따르면 그는 패배한 도시 지도자의 아들이었다고 한다. 그 지도자는 전사했고 임신 중이던 그의 아내가 포로가 되어 로마로 끌려왔다. 그녀가 높은 신분임이 알려지자 여왕 타나킬이 그녀를 노예 신분에서 해방했고 그녀는 궁전에서 아들을 낳았다. 이 아이가 바로 세르비우스 툴리우스라는 것이다. 어느 날 타나킬은 세르비우스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챘다. 그녀는 남편 타르퀴니우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는 훗날 궁전이 위기에 처할 때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아이를 큰 인물로 키워내야 합니다. 이때부터 세르비우스는 타르퀴니우스의 아들처럼 대우받으며 교육받기 시작했다. 과연 세르비우스가 훌륭한 지도자의 자질을 갖춘 인물로 성장했다. 타르퀴니우스가 사윗감을 찾을 때 로마의 젊은이 중 그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었다. 왕은 자신의 딸과 그를 결혼하게 했다.
타르퀴니우스의 통치 38년경 세르비우스는 왕뿐 아니라 원로원과 백성들로부터도 깊은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이 무렵 전임 왕 앙쿠스의 두 아들은 깊은 배신감과 굴욕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들은 후견인인 타르퀴니우스가 배신해서 자신들을 왕좌에서 멀어지게 했다고 느꼈다. 실제로 38년 전에 타르퀴니우스가 민회에서 왕으로 선출될 때 그들은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다. 이후 성장하면서도 정치적으로 소외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들은 타르퀴니우스가 죽더라도 왕위가 자신들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았다. 현재 왕위 후보자는 누가 보아도 세르비우스 툴리우스였다. 그들은 떠돌이 노예 출신이 왕위를 차지하면 로마의 치욕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처음에는 세르비우스를 제거해서 치욕을 막기로 했다. 그러나 세르비우스에 대한 분노보다 타르퀴니우스에 대한 분노가 더 컸다. 또한 그들이 세르비우스를 죽이더라도 왕이 다른 인물을 후계자로 삼을 것이며 그들도 살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결국 그들은 타르퀴니우스를 암살하기로 작정했다. 그들은 양치기 중에서 가장 잔인한 두 사람을 자객으로 고용했다. 두 양치기가 궁전 입구에서 각자 농기구를 들고 크게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소란이 커지자 두 사람이 왕 앞에 불려갔다. 먼저 한 양치기가 소란을 떨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하자 왕이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며 몸을 그쪽으로 돌렸다. 이때 다른 양치기가 도끼로 왕의 머리를 내리쳤다. 왕이 그 자리에 쓰러지고 그들은 도망치기 시작했다. 호위대에서 도망치는 두 양치기를 재빨리 추격해서 붙잡았다. 이때 곁에 있던 사람들이 왕을 보살폈지만 이미 치명상을 입은 뒤였다. 궁전 주변의 시민들이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려고 궁전 앞으로 몰려들었다. 웅성대는 사람들의 소란이 점점 커졌다. 타나킬은 혼란 속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궁전을 폐쇄하고 주변 사람들을 내보냈다. 이어 상처 치료에 필요한 약을 준비하며 희망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즉시 사위 세르비우스를 불러 죽어가는 남편의 손을 잡게 했다. 그녀가 사위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장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고 나도 적들에게 모욕당하지 않게 해다오. 내가 진정한 남자라면 왕국은 내 것이다. 우리는 외국인이지만 왕위를 지켰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준비된 계획이 없으면 내 계획을 따르라. 궁전 바깥에서는 군중의 소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거의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이때 타나킬이 궁전의 위층 창문을 통해 군중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왕이 기습 공격으로 잠시 쓰러졌으나 부상은 깊지 않습니다. 곧 의식을 회복할 것이니 안심하십시오. 그동안 세르비우스 툴리우스가 왕의 역할을 대행할 것입니다. 다음 날 세르비우스는 왕의 복장을 하고 호위대와 함께 궁전에 나타났다. 그는 왕좌에 앉아서 일부 사건을 처리했다. 그는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왕과 상의하겠다고 거짓말하며 타르퀴니우스의 사망을 며칠간 숨겼다. 이 동안에 세르비우스는 왕의 역할을 대행하는 척하며 자신의 입지를 강화했다. 마침내 왕의 죽음이 발표되고 궁전에서 애도의 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순간 세르비우스는 호위대의 강력한 보호 아래 원로원의 동의를 받아 왕위에 올랐다. 그는 로마 역사상 처음으로 민회의 승인이 없이 왕으로 즉위했다. 앙쿠스의 두 아들은 일이 틀어졌다는 소식을 듣는 즉시 다른 도시 국가로 망명했다. 타르퀴니우스 프리스쿠스는 매우 유능한 지도자였다. 그의 통치 시기에 시민들의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로마는 비로소 도시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의 시대부터 로마는 하나의 왕조로 발전한다. 그러나 결국 이로 인해 로마의 왕정이 막을 내리게 된다. 안녕하세요. 다음 편은 6번째 왕 세르비우스 툴리우스 이야기입니다. 그는 시민들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 왕위에 올랐지만 결국 시민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됩니다.
외부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개혁 정책을 통해 로마 사회와 군사 체제를 크게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44년간이나 되는 통치 끝에 평온히 삶을 마감할 나이에 그에게 뜻하지 않은 불행이 다가옵니다. 과연 그 불행이 무엇일까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